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기업 소개 전문 채널 빨강 더블 체크맨 각 부장입니다. 최근에 예스24의 어떤 급락에 따라서 상당히 염려가 좀 크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에 따라서 급락이 되었다라는 기사 플로우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조정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스24 하면은 언택트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오히려 좀 피해를 본 기업이다라고 제 해석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익성 악화가 되면서 이 재무 부담이 좀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스24 입장에서는 이 재무 안정성을 좀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어, 매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스24가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주가가 계속 급락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은 그럴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조사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투자 포인트,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에 따라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요. 지난 18일에 예스24는 공시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이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분 후의 지분율이 1.4%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처분 예정일이 이제 12월 30일이에요. 지금 12월 25일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처분이 되면은 주가는 조금 안정성을 좀 찾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근데 문제는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향후에 풀어야 될 숙제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러한 공시 내용에 의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무적 부담이 왜 발생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3년 만에 이제 그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았던 예스 24죠. 근데 다시 이 수익성이 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기사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지금 수익 악화에 높아진 재무 부담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해 3년 만에 턴어라운드로 기대가 높았던 예스24가 다시 수익성 악화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온라인 서점인 예스24는 코로나19로 이 가속화된 언택트 시대의 수혜주로 거론됐지만 영화, 공연, 티켓 예매 사업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연말 특수를 누렸던 티켓 예매 사업은 사실상 전멸한 상태고요. 문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수익성 악화가 재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언택트 수혜주로 거론됐지만은 영화, 공연, 티켓 예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한파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추후의 성장을 위해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수익성 악화,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수익성 악화가 결론적으로 재무 부담을 전체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 때의 매출액과 영업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8%가 이제 증가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은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60.2% 줄어들었다는 거죠. 특히 이 3분기에만 1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좀 해소를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수익성 악화는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무 부담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된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9월 말 기준에서 부채 비율이 286%고요. 입금 의존도는 20.3%로 지난해 말보다는 좀 상승을 한 거죠. 부채 비율이 높아진 게 더 우려스러운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부채 비율 추이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부채 비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이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된다는 거고, 재무적 안정성이 결여가 된다는 것은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데 신용등급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자본 조달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본을 확충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을 그런 식으로 확충하게 되면은 주식 발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식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주주한테 피해가 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흐름을 좀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꾸준히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고 재차도 이렇게 상승해지는 기조가 보였지만은 최근에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 매각 이런 소식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주가는 하락하게 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매각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재무적인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시장에 더 부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서 좀 자세하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S24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매입한 것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초인데 이 카카오뱅크가 시장에 출범도 하기 전에 2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을 2%를 확보를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정자에 참여를 해서 주식수를 늘린 거죠. 그래서 예스24가 지난 5년간 투자한 금액이 459억입니다. 9월 말 기준 369억으로 바뀐 거죠. 이를 감안한다면은 지분 일부의 매각으로 이미 투자 원금을 회수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향후 카카오뱅크의 어떤 상장 잭팟을 기대하며 투자금을 회수하는 수준에만 매각을 결정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 재무적 안정성이 좀 조금씩 결여가 되는 부분이 나와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투자한 원금 부분은 회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021년 하반기에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상장을 하면은 기업 지분 가치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상장 프리미엄까지 보태지게 된다면 이 플러스 알파 조 원의 어떤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어떤 그 투자 차익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분을 남겨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상장을 코앞에 앞두고 예스24가 돌연 지분을 매각한 이유는 현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예스24도 상장 이후에 가치 상승을 점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는 절실함이 지분 일부 매각을 결단하게 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 차입 전략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는 거죠. 부채 비율이 예년 수준 대비 높아졌기는 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차익 규모보다도 그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돼서 정말 상장 잭팟이 지분가치 반영에 의해서 크게 날 텐데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사 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런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지분 형태를 좀 보면은 지분 매각을 해서 지분율이 1.87에서 1.4로 축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스24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총 보유 현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분이 1.87인데 일부를 아르고 펀드에 매각을 했었고요. 매각을 해서 총 그 매각 금액은 484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이 1.87에서 1.4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스24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본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이 카카오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2021년 카카오 그룹의 상장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페이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큰 규모가 있는 거죠. 20조, 10조 해서 카카오뱅크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추후에 좀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면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입는지 추가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보면은 네.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스24도 수혜를 입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수혜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예, 광고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이제 공개가 되면은 몸값이 최소 1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지분을 보유한 종목들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고 최대 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10월에서 11월간 진행한 일정 규모 유상 증자를 통해서 9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유가증권 시장이라 하면은 코스피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상장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KB증권. 예,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SK바이오팜과 빅히트가 이제 상장할 때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들의 어떤 주가 급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한국금융지주예요. 그래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또 한국금융지주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실적이 좋다란 그 바탕하에서 어떤 투자 지분 가치도 반영한다면 어느 시점인가는 주가가 좀 핫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KB금융이 예, KB금융이 이 카카오의 지분을 3대 주주로 들고 있습니다. 3대 주주. 예, 3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건 이제 그런 결론적으로
한국금융지주와 KB금융 예스24가 카카오뱅크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 반영을 크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스24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예스24 같은 경우에 지금 먼저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죠. 이 국내 최초 온라인 서점 사업을 시작해서 꾸준히 성장을 했는데요. 뭐 매출액이 최근 5천억 원대까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또 2006년도부터 사실상 무차입 기조를 좀 유지를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상황이 좀 어려워진 상태고, 그로 인해서 향후에 그 카카오뱅크의 어떤 지분 가치 반영, 상장에 따른 지분 가치 반영이 상당히 큰 역할을 좀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영업의 이익이 좀 개선되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는 뭐 참고하시라고 나온 건데, 슈퍼히어로 원더우먼 1984 개봉 첫 주 예매 순위 1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뭐 종식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이렇게 예매 티켓 사업이라든가 문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게 되면은 다시 수익원이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한번 좀 보면요. 네, 이렇습니다. 네. 지금 꾸준히 매출이 이제 꾸준히 5천억대까지도 이렇게 증가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가 지난 3분기 때는 다시 이제 적자로 좀 돌아선 상태고, 자본 총계가 585억인데 부채 비율이 286%예요.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이 뭐 200% 미만인 경우에는 뭐 투자해볼 만하거든요. 투자해볼 만한데 286%니까 부담이 컸던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업이익률 또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어야만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올해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개념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25억이었어요. 25억. 근데 2분기 때 28억. 근데 3분기 때는 마이너스 17억입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개선되었을 때 근본적인 예스14의 주가는 상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수익성이 좀 다소 악화돼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하락할 수도 있는 건데, 주가가 뭐 굉장히 악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인트 시점에서는 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차트 진단을 해보면은 뭐 단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나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고요. 기관들이 일부 최근에 좀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와 줄 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신규 투자를 하신다든가 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예스24가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렇게 주가 올라간 이유는 그동안의 어떤 뭐 성장성 이런 부분을 좀 엿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재무 부담
이런 부담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재차 좀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빠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좀 보시는 것처럼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 거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오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내년 하반기에 카카오뱅크의 상장 이슈로 인해서 지분법에 의해서 지분가치 반영이 된다고 그랬을 때 어느 포인트에선가는 주가 반등이 나오게 될 거죠. 그 이슈에 의해서.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 포인트를 잡아낸다면은 S24에서도 추후에 2021년도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벤트 드리븐 차원에서는 카카오와 한국금융지주, 지금 차트가 나오죠. KB금융, 그리고 예스24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뱅크와 관련된 투자를 2021년에 내년 하반기에 상반기에 좀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태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얼마까지 가격 조정이 더 나올지는 사실상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좀 과매도 국면에 접어들긴 했는데 뭐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수급적인 요소, 특히 이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적인 요소를 보고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맞추고 가격이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포트에서 비중을 맞추고 추세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의 전략과, 그리고 또 이벤트 드리븐 기업 이슈를 활용한 투자 전략 측면에서 주목하자라고 예스24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 많이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링크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